웃겨서 정권 찬탈 곧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빨대양 서민입니다. 우리 문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해야 된다니까 발끈하대? 이분은 내내 짱박혀 계시다가 누가 자기 욕하면 급발진해요. 이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동강 나고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자살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 총사도 죽일 때는 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양산 사저 비판하고 이번처럼 누가 자기 보고 적폐라고 하면 강력 분노합니다. 이게 경제 규모 12국가의 대통령인지 세상에서 가장 비유 맞추기 힘들다는 중학교 2학년짜리인지 참 모르겠어. 자기밖에 몰라. 소갈머리가 코딱지야. 근데 만약 정권이 바뀐다고 칩시다. 그럼 뻔히 예상되는 일이 하나 있죠. 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 100% 열립니다. 대장동은 검찰이 조작이니 어쩌니 할 거고, 이 법원 판결 나오면 법원 적폐니 어쩌니 할 거고, 이재명 백서 만든다고 돈 걷고 후원금 내고 뻔하죠? 근데 아주 오랫동안 우리 정치에 고질병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지역감정. 그 지역에 가면 막대기만 꽂아놔도 당선된다 이랬잖아요. 다행히 이 지역감정 많이 사라졌습니다. 대신 그 자리에 또 다른 고질병이 생겼어. 바로 진영정치. 진영정치. 쟤네는 나쁜 놈, 우리는 좋은 놈.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는 정치를 말하는데요. 당연히 정치는 편이 갈리죠. 그런데 이 진영정치는 말도 안 되는 편을 갈라. 봅시다. 조국이 수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? 와이프는 범죄자고 조국 본인은 범죄 피의자야. 곧 범죄자가 되겠지. 근데 왜 범죄자를 수호해?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편가르기죠. 근데 이렇게 편을 갈랐더니 어떻게 됐나요? 금태섭이 떨어지고 막대기는 불쏘시개라도 쓰지. 이 막대기보다 더 쓸데없는 난국이가 당선이 돼요. 아이고 난국아, 요즘 너 잘 안 보이더라. 열심히 해라. 지금처럼 하면 다음 공천 막대기한테 밀린다. 너 이재명한테 쌍욕 듣고 조용히 한다는데 그런 거 굴하면 안 돼. 그뿐인가요? 이 토착 왜구라는 황당한 단어 만들어서 친일 반일 편가르기 하고 페미 갈라치기 하면서 이대남들 다 일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영을 넓혀서 자기들 표 얻겠다는 게 민주당의 진영정치예요. 근데 그 결과 다들 보고 계시죠? 정과 사범에, 법카 슈킹에, 여성 혐오에,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에 온갖 추잡한 의혹이 다 쏟아져도 흔들리지 않는 35%의 탄생. 지들만의 유니버스에 사는 깨문이들이 생겨난 거예요. 나라를 진영으로 두 조각 낸 거죠. 근데 이런 정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.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. 이분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이분이 미국 경제를 분석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. 미국 경제의 황금기,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레이건 대통령 전까지 이 황금기를 분석하는데 보니까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됐대.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번 거지.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? 놀랍게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야. 정치적인 이유야. 이 시기 미국 공화당이랑 민주당 사이에 정책 차이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. 이 양당의 정책이 비슷비슷해졌다는 얘기죠.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때 얘네 건강보험 만들잖아요. 근데 그거 반대가 얼마나 심했습니까?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을 옛날에는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어요.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. 전에도 말했듯이 무척 공화당스러운 뉴딜 정책을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고 그 정책을 다시 공화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어요.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확 줄어드니까 미국 경제에 황금기가 찾아오더라 라는 게 폴 크루그만 교수의 얘기예요. 저도 아는 이 얘기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를까요? 민주당 사람들이 모를까? 물론 남국인은 모를 거야. 알면서도 얘네는 이 진영 정치를 합니다. 왜? 자기들 표 얻으려고. 근데 이런 정치가 문재인 5년을 넘어 이재명까지 이어지면 나라의 앞날이 암담해지는 거예요. 민주당의 갈라치기로 이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질 테니까. 폴 크루그만 말대로라면 이 경제적인 번영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다음 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통합이에요. 이 민주당 때문에 두동강 난 사람들을 하나로 품어야 해요. 머리 깨진 애들, 머리를 봉합해야 합니다. 근데 이 깨문이들이 머리가 나쁘지 심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. 그냥 뇌를 이고 다닐 힘이 없어서 김어준한테 맡겨놓은 것뿐이야. 그래서 얘네들 뇌를 다시 찾아주는 거, 이게 첫 번째 통합의 방법입니다. 그러려면 뭐 해야 돼? 수사해야 돼. 공정하게 이 법과 원칙에 따라 권력자든 아니든 우리 편이든 남이든 상관없이 죄 지은 사람은 처벌해야죠. 조국이 억울하게 탄압받은 사람이 아니라 추잡한 파렴치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, 유시민이 노무현 복심이 아니라 노무현 장사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
촛불 정부라는 이 정부가 뒷근형으로 검찰 장악하고 선거 개입하는 이런 사실이 백일화에 드러날 때 우리 깨문이들 머리도 굳는 거거든요. 물론 오래 걸리겠지. 추미애보고 추다르크를 하면서 덕질하는 거 보면 얘네 지능이 많이 낮거든. 근데도 해야 돼요. 이건 민주당이 되는 대로 씨부리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. 두동강난 나라를 다시 붙이는 일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. 홍준표가 현재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고문이에요. 이야, 나 같으면 이 캠프 사무실 입구에 글자 크기 500 굵직한 볼드체로 아예 입간판을 세워놓을 거야. 홍준표 출입 금지! 근데 윤 후보는 홍준표를 부모한테? 아니 그전에도 그랬죠. 이준석이 주댕인 나불나불나불나불 활동량 20으로 깽판 치고 다닐 때 나 같으면 진짜 선거구 나발이고 맞짱 뜬다. 같은 말도 이준석이가 하면 더 열받는 거 아시죠? 근데 윤 후보는 이걸 또 다 잊읍시다 이러면서 품어요. 자,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.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뜁시다, 여러분. 이 갈라진 국민의 힘을 이렇게 한 덩어리를 엮습니다. 윤 후보의 면모는 또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재명 얼마 전 살아생전 그렇게 디스하던 노무현 묘역에 가서 울었어. 또 그렇게 욕하던 박정희 이승만 묘역도 참배합니다. 송영길이가 김혜경 사과를 포괄적 사과라고 했죠. 이건 그냥 포괄적 아부야. 전직 대통령한테 아부해서 표 얻겠다 이 속셈이지. 근데 윤석열은 제주 강정마을에 찾아갑니다. 강정마을 해군기지. 지금 중국 하는 거 보면 우리 남쪽 바다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는 게 증명됐잖아요. 근데 또 노무현이 이 자기 지지자들한테 욕 더럽게 처먹은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. 근데 윤석열이 이 강정마을에서 노무현을 언급하면 울컥합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.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. 노무현 지지자들 표가 필요하면 이재명처럼 봉화마을 가서 울어야지. 이 강정마을에서 울컥하면 안 돼요. 도리어 표가 떨어져. 근데도 윤석열은 굳이 가서 또 빌 받아서 울컥합니다. 무슨 뜻이냐? 노무현처럼 욕먹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진영을 넘어서라도 갖다 쓰겠다. 바로 이 얘기죠. 정치 신빙이라고 윤석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특히 민주당. 그리고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이 더 싫어서 윤석열을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근데 이건 다 윤석열을 과소평가하는 거야. 진영과 이념을 넘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,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힘, 내가 보기엔 그게 윤석열한테 있거든요. 그래서 너희들 이재명 찍어서 국민들 찢어놓을래? 아니면 윤석열 찍어서 국민들 통합할래? 선택은 자유지만 그 대가는 다 니들이 받는 거야. 알았어?